예,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입니다. 저희들은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 단체 네트워크라는 단체입니다. 공권력 감시 대응팀, 그다음에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중당 김종훈 의원님 소개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소개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경찰청 정보국이 60년 만에 명칭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0년간 정치 개입 불법 사찰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찰청 정보국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경찰의 잘못된 부분과 단절하고 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올해 안에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명칭만 바꾼다고 60년간 향해온 형태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정보경찰은 광범위한 사찰 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경찰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경찰 정보 활동의 근거가 된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제대로 된 경찰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과 경직법 개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취한 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정보경찰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한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같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청원을 위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규정을 삭제하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경찰관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 청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발언자들을 조금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오민의 민변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호영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님께서 정보경찰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님이 발언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소개 없이 이 순서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변의 오민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정보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치안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이를 통한 정치 개입, 정치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를 분석한 결과 정보국의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청와대에 보고할 정책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였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와의 공작 관련 재판에서 지역 경찰서 소속 정보경찰과 경찰청 정보국 간부가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동향 파악을 경찰이 하여왔다는 사실도 수차례 확인됐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또한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정치 개입 관련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주된 혐의는 정책 정보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소 사실에 기재된 정책 자료만 109건에 이릅니다. 두 전직 경찰청장은 모두 정보경찰 출신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리고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등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정권의 구미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고 정치와 국정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활동 사실은 뒤늦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치안 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원안을 제출하는 법률의 개정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치안 정보의 수집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보 기능의 법률상 근거가 되고 있는 이러한 개념을 삭제하고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정보경찰 폐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번 개정안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민주주의법학연구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법 제3조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4호는 경찰의 임무로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있고 정보경찰은 지금까지 이를 토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치안 정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치안 개념 자체가 사전적으로 사회 통제의 개념이고 국가에 의한 통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치안 정보라는 것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통치 정보로 확장되는 양상을 많이 보여왔고 실제 정보경찰도 국민이 아닌 통치자를 위해서 복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경찰은 정치 경찰로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경찰의 임무를 굳이 법률에 명시할 필요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든 사실 업무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회도 입법 동향이나 그 관련된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집합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여러 건설 사업을 위한 동향을 확인하고 여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뭐 이런 데도 농가, 작물 현황 이런 정보 수집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자신의 업무 범위, 즉 범죄 수사와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이 정보 수집에 대해서 굳이 명시를 안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이해되고 있듯이 경찰도 마찬가지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다면 경제법 또는 경찰법에서 정보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은 이러한 범죄 정보 또는 위험 방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간략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듯이 청와대 상부에 보고하는 정책 정보가 정보경찰 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죄 정보는 약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부서인 수사국, 외사국 등은 직접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삭제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법 제3조 4호 및 경제법 제2조 4호를 삭제하는 청원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청원안의 특징은 본연의 경찰 정보 활동 권한을 제8조에 규정한다는 점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집 과정에 있어서 업무 범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즉 경직법 제8조를 개정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상 수권 조항을 마련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을 좀 마련해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위원회 윤천한 정책실장입니다. 정보경찰 폐지 관련돼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정보 수집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일제 시대를 비롯해서 군사 독재 시대 때 경찰이 많은 정보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이유로 수집했고요.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탄압을 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 경찰의 폐해가 발생하느냐.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왜 지금 정보 경찰 폐지를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과거 정부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그로 인한 국민들의 폐해는 굉장히 많아왔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제도가 선한 의지를 갖고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이런 정보 경찰 또 정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간섭했던 역사는 수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맺으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찰이라는 말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일제 시대와 유신 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 조직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권력자들의 의지가 달라지면 개혁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과거로 되돌아간다. 권력,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현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 정보경찰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태근입니다. 정보경찰관 일명 정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출근은 경찰서가 아닙니다. 기관이나 단체, 특히 노동조합을 방문을 해서 권력을 남용한 지난 일들을 사찰을 하고 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감시를 합니다. 경찰 국가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정보경찰관의 행동이 출근이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지회장이 자결을 했습니다. 정보관이 개입을 해서 가족장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삼성재벌의 사주를 받은 정보관의 권력 남용으로 결국은 이게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시신을 탈취까지 하는 행위에 정보관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사 자율로 교섭되는 자리에 정보관이 개입이 되어서 노사관계법을 위반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파탄시킨 주범 또한 정보관이었습니다. 제 민주노총은 이런 사례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사찰을 하고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았던 이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건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입법 청원이 조속하게 개정이 되어서 정보경찰관 폐지로 정말 민주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기자회견 직후에 그 민원실에 입법 청원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보경찰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들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정보경찰 폐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